안녕하세요. 경희대 친구과 이승훈 교수입니다.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본과 4학년 친구과 임상 실습 때 초음파 유도와 침 시술 이 강의가 있습니다. 이런 실습 강의 전에 플립 러닝 형태로 먼저 해당 내용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습득하고 오시면은 실습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본 강의는 원래 2학기 때 통합 임상 과목에서 제가 강의하고 있는 초음파 유도와 침 시술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녹화한 내용이니까 본 강의를 잘 듣고 친구과 실습도 잘 시행하시면 좋고요. 또 2학기 때 오픈되는 통합 임상에서의 초음파 유도와 침 시술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침 시술 하시는데 좀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초음파 유도와 한의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한의 치료에서 그럼 초음파를 치료할 때 왜 필요하냐? 이게 중요하죠. 아까는 이제 진단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치료할 때도 왜 필요하냐? 일단은 뭐 내가 초음파로 가이드해서 시술하는 그거 아니더라도 그냥 일단 표면 해부학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근골격계 질환의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. 이게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침 치료를 블라인드 상태에서 옛날엔 다 블라인드로 했었죠. 그 시술을 할 때 사실은 기존에는 경혈에다가 뭐 아니면 혈자리에다 했는데 사실 국소치혈에서는 경혈이나 어떤 그 위치보다는 뭐 옛날로 따지면 아시혈,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부위가 뭐 인대인지 힘줄인지 혹은 어떤 뼈에 달라붙어 있는 힘줄이 부착 부인지 혹은 어디 신경주인지 사실 이런 내용들이 더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어깨 같은 경우는 보니 랜드마크의 대표적인 그레이터 투버클과 레서 투버클을 정확하게 이 환자가 어깨를 이렇게 노출된 상태에서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그 부위에다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. 왜냐? 그런 보니 랜드마크의 대부분의 회전근개가 달라붙게 되고 그 부위들에 주로 파열이 많기 때문에 그 랜드마크들이 위치를 알아야 돼요. 그런데 기존에는 그냥 대충 여기가 뭐 레서 투버클이고 여기가 그레이터 투버클이라고 배웠고 그냥 만져서 아는데 그게 아니라 초음파를 가지고 내가 한번 여기다 대보게 되면은 여기가 정확하게 레서 투버클이고요. 여기가 정확하게 그레이터 투버클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공부할 때 혹은 환자 그냥 시술하기 전에 한 번만 대보고 이 위치라는 걸 확인만 해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표면 해부학의 이해를 높여서 근골격계 질환의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초음파를 가이드해서 시술하는 게 아니라 가이드 없이 하더라도 치료 효과를 굉장히 높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치료 혈이 피부 아래에 있는 다양한 연부 조직의 위치 및 병리 상태를 확인해서 정확히 할 수 있죠. 즉, 이 병리 상태가 왜 중요하냐면은, 만약 여기가 딱 봤는데, 이 부위가 연부 조직뿐만 아니라 딱 봤는데, 내가 여기가 환자가 그레이터 투버클 쪽에 뭐, 환자가 아프다고, 앞통도 있고 환자도 여기가 아프다고 해서 딱 봤는데, 극상근이 거기가 파열이 됐어요. 그러면은 나는 파열된 병리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 방법을 바꿀 수 있어요. 난 봉독을 놔야 되겠다. 그런데 딱 봤는데 그 부위가 환자는 아프다고 했는데 극상근은 굉장히 정상입니다. 그러면 이건 극상근 문제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델토이드, 삼각근의 어떤 근육적인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다른 이학적 검진을 해봐서 이거는 삼각근 위에 있는 근육 문제구나 해서 그때는 그냥 일반 침이라든지 아니면 추나요법 같은 거 근막을 이완시켜 준다든지 하는 방법을 한다든지 이런 병리 상태를 통해서 다른 치료법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. 그래서 결국은 안전한 치료를 안전하고 정확하게, 즉 그 위치에다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내가 약침 시술을 한다면은 뭐 약침을 뭐 기존에는 그냥 대충 뿌리고 만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특정 벌사 안에다가 시술을 한다든지 혹은 특정 근육과 근육 사이에는 근막에다 한다든지 라고 할 때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성공 여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. 또 잘못 치료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반응은 혈관, 즉 동맥 혹은 큰 정맥을 터트려서 생기는 혈종인데 이걸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내가 제대로 났는지 안 났는지 그리고 이상 반응이 생겼는지를 확인해서 빠른 대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진단 및 치료에 대한 환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벌써부터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제
나는 이제 초음파 시술만 받겠다라는 환자분이 있을 정도로 뭔가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도 이 한의사들이 객관적으로 치료하는구나라고 느끼시게 됩니다. 언제 시술하냐면은 일반적인 침 치료 좀 시술 효과가 적어가지고 좀 더 이제 침습적인 치료를 필요할 때, 그리고 근육이 파열되거나 점액낭염이나 신경 포착 등과 같이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위에 있는 경혈이 아니라 정말 안쪽에 있는 그 손상된 부위 국소에다 정확하게 치료를 해야 될 때, 즉 파열 부위 혹은 점액낭 안쪽 그리고 신경 포착된 주위에 바로 주위 이렇게 정확한 부위에 시술할 때 초음파 유도화의 침 시술을 해야 되고요. 또 혈이 주변에 위험한 혈관이나 신경이 존재할 때, 지금 뭐냐면은 내가 안쪽에 있는 사각근을 좀 자극을 하고 싶어요. 즉 왜냐하면 이 사각근 중에서 전사각근과 중사각근 사이에 이 브레키얼 플렉서스가 지나서 이 부위에 좀 이렇게 뭔가 흔히 말하면은 사각근으로 이 컴프레션된 브레키얼 플렉서스를 좀 풀어주고 싶어요.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침을 놓게 되면은 잘못하면 브레키얼 플렉서스 자체를 찌르게 되거든요.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침을 놓게 되면은 앞에 사각근 조금 아랫 부위, 즉 이 쇄골 쪽에다가 잘못 침을 놓으면은 정말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한번 맞아 보시면은 침을 딱 놨을 때 플렉서스 찌르면은 이 손에 번개가 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. 환자분은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끼거든요. 플렉서스를 그냥 찌른 거거든요. 근데 플렉서스를 찌르지 않고 플렉서스 주위에다가 뭔가 유착을 풀어주거나 약침을 시술할 때 굉장히 좋죠. 그리고 왜냐하면 플렉서스 또 바로 옆에는 뭐 경동맥도 있고요. 또 그 아래는 뭐 쇄골화 동맥도 지나고 있고 하니까 이런 걸 사실 보고 하게 되면은 정말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서 이 초음파 유도화 시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래서 어디 있냐면은 바로 혈이 아래에 위치한, 우리 이제 혈이가 내가 뭐 이 위치가 뭐 대략적으로 뭐 견정혈일 수도 있고요. 뭐 이 우리가 아는 요 위치가 뭐 흔히 말하면은 어떤 뭐 천종혈일 수도 있고요. 그럼 이 아래 도대체 무슨 연부 조직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. 그게 인대나 힘줄일 수도 있고요. 점액낭염, 근육, 신경, 골막, 관절내.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침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서 초음파 유도화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초음파 유도 시술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. 이제 바늘 접근법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. 뭐 각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지만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데, 첫 번째가 바로 인플레인, 즉 영상 면내 접근법이라고 하고요. 두 번째가 아웃 오브 플랜, 즉 영상 면외 접근법이라고 합니다. 이거 영어로 보통 많이 해서 인플레인, 아웃 오브 플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. 이 두 가지는 치료하고자 하는 조직의 위치, 즉 조직이 얼마나 깊냐, 혹은 침으로 그 조직까지 얼마나 경로가 기냐에 따라서 다릅니다. 즉 뭐냐면은 조직이 위치가, 즉 내가 이 표면에 있으면 이렇게 겉에 있는 이 부위에다가 내가 침을 시술할 수 있지만 이렇게 깊은 부위에다 시술을 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얕은 부위에다 시술을 한다 치더라도 이 위가 이렇게 뼈로 만약에 이렇게 덮여 있다면 그냥 치료를 할 수 없고 이렇게 옆에서 쫙 돌아서 해야 되겠죠. 근데 이렇게 돌아서 하면 굉장히 길겠죠.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을 좀 쓰면 좋겠죠. 그래서 이제 조직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쓸 수 있고요. 치료 부위 특징, 마찬가지로 관절의 크기, 주변 혈관, 신경. 즉 관절이 크게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관절이 이것도 이제 작은 이렇게 관절이 혹은 주위에 이렇게 작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냥 원래 그냥 이렇게 했었으면은 그냥 이렇게 초음파 빔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, 만약에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체가 뭐 하나가 있다면은 이렇게 안 되겠죠.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죠. 네, 뭐 이렇게 어떤 주변의 관절의 크기나 또 여기에 내가 시술하고 싶은데 여기 만약에 중요한 뭐 동맥이 하나 있다. 그러면 이제 이 부위를 피해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피해서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이런 어떤 위치의 조직의 위치나 그 주위의 특징에 따라서 내가 인플레인 할 것이냐 아웃 오브 플레인 할 것이냐, 혹은 인플레인 할 때도 어느 각도로 할 것이냐 정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우선 인플레인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초음파 평면을 따라서 시술하는 거고요. 이때는 초음파의 침의 첨과 침체를 모두 보면서 시술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쉽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
이 초음파를 보면서 이 침을 다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흔들려도 이거 흔들렸네 다시 이렇게 조절해야지 하면서 침 끝이 위험 구조물에 닿지 않고 제대로 원하는 부위에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단점은 조직 손상이 더 큽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좀 깊이 이 부위까지 좀 길게 이런 정상 조직을 이제 뚫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, 그리고 깊은 부위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깊은 부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고요. 아웃 오브 플랜은 뭐냐면은 이렇게 초음파 빔과 평면 밖에서 수직으로 오는 방법이고요. 이거는 초음파가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밖에서부터 주입을 하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오기 전까지는 이 침이 보이지가 않겠죠. 그래서 바늘 전체의 길이를 보지 못하고 끝만 딱 그 부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. 장점은 좁은 공간에서 시술이 가능하고 조직 손상이 덜하죠. 단점은 바늘 끝을 찾기가 어려워요. 이렇게 침이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.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부위에 딱 도달했을 때 끝이 딱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숙련도가 좀 많이 필요하고요. 그리고 보이는 침이 음영이 침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즉 무슨 얘기냐면은 프로브를 봤을 때 정확하게 침 끝이 여기 딱 왔을 때 침첨 끝이 보이죠. 근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나는 여기 단면을 찌르기 때문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 하나만 딱 보이게 되는데 이미 침첨은 지나갔죠. 그래서 내가 보이는 게 다 침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테크닉이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이는 이렇게 초음파 빔이 이렇게 얇은 이 초음파 프로브에서 얇은 이 평면으로 나오는데 그 평면에 딱 정확하게 지나야지만 좋은 영상이 나오고요. 이 평면과 조금 틀어지게 되면은 푸어한 나쁜 영상이 나오죠.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? 우리가 아까 배웠던 초음파를 뭐 좌우 뭐 슬라이딩, 얼라인먼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로테이션, 이거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을 조금 시켜줘야 돼.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다시 평면 이렇게 만들어서 볼 수가 있고요. 아웃 오브 플랜은 이렇게 밖에서 쭉쭉쭉쭉 오다가 여기 뚝 뚫렸을 때 여기가 침첨이 되고 지나게 되면은 침 중간만 보이게 되겠죠. 그래서 스팟이 브라이트 스팟이 한 점으로 보이게 됩니다. 이따 한번 볼게요. 자, 이렇게 초음파 유도화 시술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자, 이렇게 바늘 끝이 침체가 다 보이게 되고요. 그리고 바늘 끝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는 아까 뭐였죠? 우리 허상이 이렇게 보였죠? 이렇게 다중반사가 이렇게 보여가지고 여러 층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죠. 아, 침체구나. 그리고 여기도 침 끝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이중으로 나눠진 상태. 아, 베벨이 이렇게 보면은 업돼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틀어져 있는 얼라이먼트가 잘 맞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보이는데 사실은 침첨은 요 끝에 있을 가능성이 있죠. 그래서 내가 보이는 데가 침첨이 아닙니다. 그래서 화면에서 보이는 음영이 바늘의 끝이 아니겠죠. 이렇게 되면. 그래서 빨리 바늘을 뭐 다시 뽑아서 얼라이먼트를 맞춰주던지 아니면 초음파 프로브를 로테이션 시켜줘가지고 침체와 수평이 되게 해서 빔이 수직으로 쌓일 수 있게 해주던지 해야 합니다. 아웃 오브 플랜은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가지고 딱 요 지점에 닿게 되면은 딱 초음파 빔이 여기 맞아가지고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두 개의 점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이유는 있는데 제가 이거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사실은 여기 이제 살짝 여기 보이는데 이렇게 끝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미세하게 여기가 보일 수 있고요. 그래서 침 끝을 아웃 오브 플랜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인다. 그러니까 뭔가 아까 인플레이는 진짜 이 침이 전체적으로 다 보였죠. 그래서 쉬운데 아웃 오브 플랜은 딱 조기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찾기가. 그리고 바늘 각도에 따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로브가 이렇게 수직일 때는 최적의 영상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바늘 각도가 커질수록 영상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너무 깊이 있는 부위는 이렇게 좀 아무래도 좀 깊이 넣어야 되겠죠. 그래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너무 깊이 있는 조직에 가이드를 하는 거는 조금 영상이 잘 안 보일 수가 있고요. 그래서 바늘의 각도의 차이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프로브와 바늘이 수직일 때 최적의 영상이 이렇게 잘 보이게 되는데 각도가 깊게 되면은 사실은 조금 잘
여기 좀 끝이 있긴 한데 좀 흐릿죠. 즉 뭔가 각도가 적을 때보다 각도가 깊었을 때, 즉 이 각도가 깊을 때, 즉 깊은 구조물의 시술을 할 때는 아무래도 잘 보이지 않아서 조금 더 많은 테크닉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바늘 끝방향과 굵기에 따른 차이를 보게 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시술을 할 때 쓰는 깊은 부위에 있는 시술을 할 때 약침 시술하는 25게이지 주사기에서는 이렇게 베벨 업과 베벨 다운 상태에서 잘 보이게 되고요. 근데 이제 29게이지 매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매선할 때 사용하는 그 채가 한 29게이지 정도 되는데요. 이것도 팬텀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보이지만 25게이지보다는 조금 흐리게 보이죠. 그래서 조금 더 좀 잘 집중해서 시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약침물로는 회전근개 변증에서 SASD 벌사에 이제 신부 약침술을 하는 이제 제가 이제 약침술을 하는 이제 사진인데요. 당연히 이렇게 장갑도 끼고 이제 포비돈도 바르고 잘 해야 되겠죠. 그래서 보게 되면 이건 극상근인데요.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극상근에 이제 만성적인 어떤 점액낭염이 있어서 이 부위가 이렇게 조금 이제 이 점액낭의 부위도 좀 두꺼워지고 공간도 많이 보여서 이런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있거나 만성 벌사이티스가 있는 환자는 어디다가 약침을 시술하면 좋냐면 바로 이 벌사 이 공간, 이 작은 공간에다 이 사이에다가 약침을 넣어야지만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. 이건 뭐 저희 약침뿐만이 아니라 뭐 양방에서 쓰는 뭐 스테로이드 믹스한 그런 약물도 이쪽에다 많이 주입을 하고요. 이쪽에다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 벌사가 이렇게 쫙 늘러지면서 굉장히 어떤 염증 물질도 식혀내러 가면서 통증이 즉각적으로 많이 좋아지거든요. 그래서 회전근개 손상이 있을 때 그리고 벌사이티스가 있을 때 아무리 이제 블라인드 상태에서 이런 데다 침을 놓는 것보다는 가이드해서 정확하게 이 부위에다 침을 놔주면은 사실 효과가 굉장히 차별화되게 큽니다. 그래서 이 부위를 잘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.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동영상만 하나 보여드리면은 약침 유도화해서 시술한 영상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회전근개 극상근이거든요. 극상근이 이렇게 대결절에 이렇게 붙어 있는 대결절, 이게 휴메로스인데 휴메로스 중에서의 대결절, 그레이터 투버클에 붙어 있는 모양인데 바로 요 공간들에 정확하게 딱 요 공간에 약침액을 넣는 거거든요. 어떻게 약침액이 들어갈지 궁금하죠. 사실 이건 블라인드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초음파를 보게 되면 자 볼게요. 자, 쫙 니들이 여기 보이시죠? 니들이 정확하게 들어가서 이 사이에서 정확하게 위치했습니다. 그래서 베벨 방향을 바꾸고 약침액을 주입하면은 이게 포 뜨듯이 쫙쫙쫙쫙쫙 벌려지게 되죠. 자,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자 벌려져서 이 부위를 조금 더 앞으로 니들을 이동시키면서 앞에까지 쫙 벌려줘서 약침액을 이 벌사에다가 쫙 뿌려주게 되면은 회전근개 손상으로 인한 통증에 굉장히 큰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. 자, 벌사가 많이 늘어났죠? 네, 그리고 이제 바늘을 뺐죠. 자, 이렇게. 자, 우리가 이제 1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 초음파 유도 하에 침 시술을 하는 대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. 사실 이제 짧은 시간이어가지고 뭐 많은 내용을 얘기를 하기는 어려웠지만 이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제 학습을 하시고 또 초음파를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정말 근골격계 진료에 있어서는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진단 그리고 치료 테크닉을 가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이 이 초음파를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이 학습을 하시길 바라고요. 오늘 한 내용은 제가 정말로 이 초음파 강의 중에서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해드린 겁니다.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고요.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쓰진 않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한번 보시면서 또 나중에 또 초음파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수업을 듣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.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